즉 국토부는 건설사에게 조치하라고 권유했으니 나머지는 입주자랑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아주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인 거죠.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을 방지해준 남자 서방면입니다. 2022년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참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인 사후 인증제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그 뒤로 15년이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입주 직전 공공, 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무려 96%가 사전 검사를 받은 성능 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고 이 중 60%는 최소 성능 기준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191가구를 표본 조사하여 이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2019년에 조사한 아파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성능 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는 건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 건설사의 부실 시공, 지자체의 주택계획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건설기술연구원과 LH 데이터 조작, 이 모든 시스템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2년 8월 4일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완공되었거나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 손해배상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마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핑계로 덮어버릴 생각은 아니라 믿겠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바닥재해 충격음 차단 구조를 인정하는 등급 기준이 높아졌으며 시공 후 층간소음을 검사하는 사후 인증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쏟아낸 뉴스에선 8월 4일을 층간소음 종말처럼 해석했지만 사후 인증 제도는 8월 4일부터 새롭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만 적용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4년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나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사전 인증 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 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정책도 내놨는데요. 자, 여기서 권고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권고란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권유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법률상으로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즉, 국토부는 건설사에게 조치하라고 권유했으니 나머지는 입주자랑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아주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인 거죠. 전 국민이 층간소음 날 때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고 항의하면 이 심각성을 알지 참 답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누구의 입장인지. 자, 여러분, 새로 도입된 정책들이 정말 층간소음 종말처럼 느껴지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층간소음 저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감사한 결과 건축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전 인증 분야에서 LH공사와 건설기술원의 문제입니다. 건기원 등 사전 인증 업무를 해주는 기관은 원래 도면보다 훨씬 좋은 재료로 시험을 하거나 성적서를 조작하기 위해 현장 시공이 어려운 몰타르 배합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사전 성능 인증서를 조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공 분야에서는 LH 등 126개 현장 중 대부분 현장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 구조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리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견본 세대에서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국토부가 정한 품질 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하는 등 많은 절차들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분야에서 준공 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이 최소 성능 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 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 발급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인증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증시험 때보다 저품질의 완충제를 시공 현장에 납품하고 있었다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세히 밝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시공 절차 위반에 데이터 조작, 이것도 모자라 성적서 부당 발급, 품질 완충제가 사용된 문제투성이 아파트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2019년 감사원이 밝힌 자료들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닌데 부실공사는 왜 입주자가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처럼 자신있게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에게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사전 인증 제도로 만들어진 층간소음 부실시공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층간소음 문제의 관점으로 사후 인증 제도로 바꾼 건 부실공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LH에서 2019년 감사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감사원이 조사한 자료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라서 신뢰를 못하는 자료라고 답변하셨었는데, 제 생각에 하자 시공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기능 아닐까요? 표본조사의 신뢰도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백신주사는 표본조사를 믿고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LH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층간소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한다는 홍보 자료를 보고 있지 않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 부실시공 관련자들 징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더 묻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이 내용들을 짚고 꼭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담당자들은 직무유기죄를 물어 모두 보직 이동,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할 사람들을 재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라져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한 부분들이 꼭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 즉 건설사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현재로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국토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으로 제작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